사탕발림 같은 그런 복지 정책들을 내세우면서 좋은 사람들을 데려오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지금 계신 분들의 능력치가 하향 평준화되는 걸 바라지 않거든요. 가장 뛰어난 사람들과 같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회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샌드뱅크의 공동창업자 백훈종입니다. 회사에서는 내부 운영을 담당하고 있어서 경영지원, 총무, 회계, 인사까지 담당을 하고 대외적으로는 또 마케팅과 영업까지 하고 있어요. 인사 부분에서는 신규 입사자 온보딩이나 매뉴얼 같은 것도 다 담당해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저를 가장 먼저 만나게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중학교 때 중국 청도라는 지역에서 5년 동안 유학을 하고 대학교를 워싱턴 DC에 있는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을 했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해아상혁이라는 의류 OEM 기업에서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아무래도 3개 국어를 하다 보니까 일을 하는 게 되게 재밌었고 제가 회사에서 하던 업무나 직책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빨리 맡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블록체인 업계로 넘어오고 나서부터는 언어 능력이 더 빛을 발하게 된 것 같은데요. 영어랑 중국어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이 블록체인 업계가 중국에서 굉장히 크게 성행을 했었고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우리나라보다도 오히려 더 크게 산업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이 암호화폐 업계에 이 큰 기업들과 또 인플루언서들과 되게 자유롭게 소통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항상 정보는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구조지 한국에서 만들어져서 외국으로 나가지는 않거든요. 암호화폐 업계는 이게 더 심한 것 같아요. 미국이든 유럽이든 요즘 떠오르고 있는 동남아시아든 외국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를 항상 안테나를 세우고 귓줄을 주목하고 있다가 그것들이 한국에서도 나중에는 벌어지겠구나, 중요해지겠구나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된 것 같아요. 블록체인 업계 하면은 원래 미더비였어요. 항상 세계 어딘가에서는 대규모 미더비 열렸었고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기 전에는 비행기를 타고 그 국가에 가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게 일상이었거든요. 코인원이 한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거래소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많은 손님들이 왔었어요. 중국이나 특히 싱가포르, 홍콩 이쪽에는 굉장히 큰 규모의 크립토 전문 헤지펀드들이 많은데 이 헤지펀드들이 한국에 방문을 하면은 꼭 코인원에 들렸고 코인원에서는 꼭 저를 만났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의사소통도 제일 잘 됐고 또 중국에 살았던 경험도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코인원에 득이 되는 딜을 따오기도 했었죠. 지금도 그거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가 물론 국내 고객들을 대상으로 거의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저희도 고 어브로드라고 하죠. 언젠가는 해외에 나가서 서비스를 확장을 시킬 거고 또 메타버스라고 하는 게 국경에 가로막힌 공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계 공통어인 영어를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해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점차 끝나가면서 다시 미국이나 유럽에서 여러 가지 큰 행사들이 열리고 있는데 기회가 되면은 해외에 나가서 그런 미덥들의 샌드뱅크 이름을 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DA 그라운드는 서양의 스타트업 문화를 그냥 무조건 베끼려고 하지 않아요. 님자 부르면서 수평 조직 만들고 책임은 아무도 안 지고 그런 게 마치 스타트업의 어떤 문화인 것처럼 지금 좀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 기업이 성과를 못 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저희는 수평 조직이나 자유로운 문화 이런 것들에 방점을 찍기보다는 책임감을 조직 구성원 개개인이 가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요. 그거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회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자율성이거든요. 구성원 개개인이 높은 책임감을 가지게 됨으로써 더 높은 성과가 나오게 되고 그 성과에 따른 보상을 더 크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문화가 DA 그라운드의 문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되게 감명 깊게 읽었던 책 중에 그 넷플릭스의 전 HR 임원이었던 패티 맥코드라는 분이 쓰신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넷플릭스의 가장 최고의 복지는 가장 좋은 사람들을 뽑아주는 거다라고 돼 있거든요. 사탕발림 같은 그런 복지 정책들을 내세우면서 좋은 사람들을 데려오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가장 뛰어난 사람들과 같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회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무조건 채용 인터뷰를 볼 때 지금 계신 분들보다 더 뛰어난 분들인가를 중점적으로 봐요. 지금 계신 분들의 능력치가 하향 평준화되는 걸 바라지 않거든요. 오히려 상향 평준화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저 자신보다 그리고 지금 계신 구성원들보다 어떤 면에서든 더 뛰어난 분들을 뽑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개인에게 고도의 자율성을 맡기다 보니까 개인들이 최고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구성원들 간에 이 솔직한 피드백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 편이에요.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격이 좀 샤이하다 보니까 잘했네 못했네를 얘기하는 거를 좀 부끄러워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좀 타파해주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도록 저는 좀 서포트를 하는 편이에요. 피드백을 하는 상대방에게 악감정이 있어서 절대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좋은 얘기만 할 수는 없어요. 간혹 가다가는 얼굴을 붉히게 되고 좀 싸우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서로 얼굴 붉히고 얘기하는 이유는 다 우리 샌드뱅크 서비스를 써주는 고객분들 때문이다라는 거를 저희는 항상 주지를 하고 얘기를 합니다. 회의라는 게 그냥 정례적으로 열린다고 해가지고 회사에 도움되는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슬랙으로 얘기하다가 5줄 이상 넘어가는 그런 건이 생기면은 회의실로 들어가서 얘기를 합니다. 회의를 주도하는 분이 있고 그 회의를 참석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 회의를 주도하는 분이 얘기할 게 있었겠죠. 저희는 그 회의를 주도한 분이 회의에 참여한 분들에게 초단위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굉장히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요. 대신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주고받는 문화가 좀 딱딱하거나 유대관계가 없는 분위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이제 또 제가 CEO로서 기업 문화를 만드는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조직 내 분위기를 밝게 만들고 사람들 간의 친화감을 형성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 점심시간만 되면 노래도 되게 크게 틀어놓고 음악 들으면서 밥 먹거든요. 그 음악 들으면서 밥 먹고 사람들끼리 자유롭게 얘기 나누고 좀 딱딱할 수 있는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되게 다양한 장치들을 마련해서 실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최고의 성과를 내는 조직이지만 사람들 간의 유대관계도 깊고 친밀감도 높게 형성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 DA 그라운드입니다.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마케팅은 굉장히 기민함이 요구돼요. 왜냐하면 블록체인 산업 자체가 워낙에 빨리 바뀌기 때문인데요. 이 시장에 완전히 발을 들이밀고 시장의 숨결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 만약에 저희와 함께 하시게 되는 마케터라면 저희가 구축해놓은 SNS 앱을 런칭하고 나서 쭉 모아왔던 어떤 회원들, 이런 자산들을 가지고 기민하고 빨리 움직이는 시장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그런 분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20%의 마케팅 전략이 나머지 모든 매출을 책임진다. 파레토 법칙 같은 거예요. 크립토 시장은 유행이 빠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시도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정답은 없고 이 시점에 투자자들이 제일 좋아할 만한 게 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10개면 10개, 100개면 100개 전략을 펼쳐보는 게 중요한 거죠. 트렌드에 능해야 되고 유행에 민감해야 되고 자기 스스로도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암호화폐 산업은 금융산업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단순히 우리가 아마존 같은 온라인 마켓에서 어떤 물건을 팔 때랑은 좀 달라요. 왜냐면은 어떤 사람은 수십억 원, 수백억 원에 되는 돈을 투자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한 10만 원, 2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투자할 수 있거든요. 어떤 고객을 우리가 데려오냐에 따라서 회사의 매출이 굉장히 극명하게 갈리겠죠. 매스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도 중요하지만 큰 자금을 가지고 들어오실 수 있는 고래, 웨일 고객에 대한 이 마케팅, 이분들을 대상으로 한 세일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빙그레라는 기업이 메로나나 아니면 바나나우유 같은 제품들을 몇십 년 동안 팔아오면서 느꼈던 허들이라는 게 있었어요. 똑같은 물건을 오랫동안 팔다 보니까 전략도 부족하고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도 떠오르지 않았던 거죠. 이 빙그레라는 곳의 마케터는 오히려 굉장히 B급 감성, 사람들이 잘 시도하지 않았던 B급 감성 영역을 건드리기 시작했고 그렇게 해서 태어난 게 바로 그 빙그레 왕자라는 캐릭터예요. 옛날 90년대나 80년대 만화풍 같은 캐릭터 하나가 빙그레 제품들을 이렇게 손이나 아니면 머리나 이런 허리 같은 데 걸치고 있는 그런 어떤 B급 감성을 만화로서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그게 빙그레의 어떤 인스타그램 채널 유입수를 굉장히 늘렸다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 빙그레의 고객들이 어떤 것들을 원하는지를 이 마케터는 알았던 거죠. 빙그레라는 굉장히 오래된 어떻게 보면 좀 캐캐묵은 그런 브랜드 이미지를 타파하고자 B급 감성을 꺼내 들었고 고객들이 반응을 했어요. 저희도 거래소라는 허들이 있지만 이 거래소라는 허들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저희만의 어떤 색깔을 담은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분이 오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코인원에 다닐 때 되게 좋아했던 디자이너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의 장점은 코인 투자자들을 굉장히 잘 이해하고 계시다는 거였어요.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헤비 트레이더셨고 암호화폐 투자만 생각하면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는 분이었거든요. 버튼 하나, 색깔 하나까지도 투자자의 관점에서 바라볼 줄 아는 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코인원의 이 디자인도 수준이 높았었던 것 같고요. 저희는 앱 서비스고 앱은 플랫폼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편하게 쓸 수 있는 기능들을 유저 익스피리언스 리서치부터 해가지고 연구를 한 다음에 도입을 해야 되고 그거 외에도 신기능들,
저희가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또 많은 기능들을 붙여나갈 건데 그런 것들을 다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감성을 이해하시는 디자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DA 그라운드는 마케터와 디자이너를 처음으로 뽑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원하시는 분들이 내가 처음 들어가면 뭔가 다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마케팅을 하고 있고 또 저희 CEO와 PM이 디자인 관련된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일할 분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첫 마케터, 첫 디자이너로서 DA 그라운드에 합류하시면 본인 스스로 얻게 되는 장점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저희는 더군다나 그 시리즈 A 라운드 투자 이후에 굉장히 급속하게 팽창할 지금 준비를 마쳤거든요. 어떤 거를 생각하시던 어떤 거를 하고 싶으시던 저희가 물심양면으로 전부 다 지원해드릴 자신이 있어요. 그동안 내실을 다지느라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못했던 마케팅, UI, UX 디자인 이쪽에서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전권을 쥐고 회사가 물심양면 지원해드리는 선에서 하고 싶으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거라는 걸 약속드리고요. 능력적으로, 커리어적으로 얻어가실 수 있는 게 정말 훨씬 많은 커리어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들어오셔서 암호화폐 업계에서 최고의 자산관리 서비스를 같이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원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